안녕하세요. 평소 보기만 하다가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겨 글을 써봅니다. 저는 29살이고 1년 2개월 교제한 동갑 남자친구와 5월에 결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는 상견례만 끝난 사이고 아직 서로 불편한 사이예요. 상견례 마치고 남자친구 통해서 계속 주말마다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예비 시댁에 별다른 일도 없이 놀러 가는 것보다 아직은 남자친구랑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아서 집으로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한테 토요일에 형님네 식구들이 예비 시댁에 오신다고 꼭 저희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내외의 긴 대화는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친해져야겠다 싶기도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거절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예비 시댁 방문하는 거라 좀 떨리더라고요. 상견례 이후 처음 뵙는 거라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한우 선물 세트 30만 원짜리 준비하고 옷차림이나 외모도 신경 써서 가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약속 시간이었기에 솔직히 마음으로는 당연히 점심이 차려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올 때 엄마가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세요. 갈비찜, 잡채, 꽃게탕 등등 잔치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주세요. 사위는 장모사랑이라고 사위 위하는 마음 가득 담아 준비하시고 남자친구를 조심스럽게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늘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아무튼 제가 도착한 게 12시 30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왈칵 나네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황태찜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형님이 그때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너도 뻘쭘하게 있으니 좀 그렇지? 와서 같이 콩나물 다듬고 황태 좀 잘라라. 크게 먹고 싶으면 크게 자르고 작게 먹고 싶으면 작게 자르고 알아서 해.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봤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의 평온한 미소의 얼굴로 저를 주방에 두고 자기 형한테 가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더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저 역시 분위기를 깰 수 없어서 손을 씻고 콩나물 손질을 했습니다. 황태찜에 들어갈 황태는 얼마만한 크기로 잘라야 하는지 여쭤보니 형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침 참기름이 떨어졌다고 참기름 사러 나가셨고 형님하고 둘이 어떻게 잘라야 하나 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이 한입 크기라고 했으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하면서 형님이 표본을 주길래 열심히 그대로 잘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희가 가로 3cm, 세로 4cm로 잘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릇에 넣으면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화난 말투로 말이죠. 그럴 거면 나가시기 전에 마음대로 자르지 말라고 이 정도로 자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나 했으나 남자친구 형이 밥 먹으면서 황태가 뭐 이렇게 작냐고 하니까 형님이 땡땡씨가 이렇게 예쁘게 잘랐으니 아무 말도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자르라는 대로 잘랐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졸지에 뭣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황태 손질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식탁이 작아서 사람이 형님 딸까지 7명인데 남자들 3분 먼저 드리고 여자끼리 나중에 먹었습니다. 형님하고 남자친구가 덩치가 좀 커서 식탁이 좁다는 이유로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 형님 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황태찜 하나, 김치 하나, 김 하나 이렇게 끝이었고 국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하고 어머니는 대낮에 캔맥주 한 캔씩 하시더라고요. 점심 끝낸 시간이 2시고 남자친구랑 뮤지컬 예약이 4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지방이라 뮤지컬 보려면 5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해요. 근데 2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시어머님도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남은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계속 수다 산매경에 빠지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니 초조해지더라고요.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는 분위기가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처음 인사 온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오기가 생겨서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뮤지컬 시간에 맞추려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계속 아무도 뒷정리를 안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그냥 제가 설거지를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둘이 설거지 잘한다느니 애가 동작이 빠르다면서 날렵하다는 둥 뒤에서 그러고 있네요. 칭찬인데도 듣기 불편한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어찌나 속이 끓던지 그러고 나서 볼 일이 있다고 남자친구하고 나오는데 어머니 왈. 내일도 형님 있으니까 또 점심 먹으러 와. 자주 봐야 정이 들지. 라고 하시더군요. 주말 이틀 내내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얼굴을 봤더니 역시 생긋 웃더니 내일도 오자는 식으로 작게 오자? 이러는 거예요. 아, 눈치 없는 놈. 일단 뮤지컬을 보긴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뮤지컬 보고 술 먹으러 갔다가 뭐 이상한 점 없었냐고 사람이 처음 집에 왔는데 그때 재료 준비부터 해서 설거지까지 내가 했다고 형님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한 걸로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대판 싸웠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 편만 들더라고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엄마나 형님이 그냥 한 말에 왜 그렇게 남의 식구처럼 구냐는 둥 말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 엄마한테 오자마자 설거지 시킨 거, 황태찜 손질 시킨 거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설거지한 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 우리가 무슨 식구지 손님이냐. 예민하다. 그러셨대요. 아,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만 처음 온 애한테 왜 설거지를 시키냐고 하셨대요. 그리고 처음에 식사하면서 남자친구 아버님이 같이 먹자고 빈말은 해주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아버님은 그래도 저를 배려하는 느낌이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 어머니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제 입장을 하나도 생각 않고 무조건 어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싸우고 안 갔다고 버릇 없다고 하네요. 헤어지자고 통보해놓은 상태인데 기분이 정말 말도 표현이 안 되게 거지 같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후기입니다. 출근해서 확인하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네요. 어제 퇴근할 때까지 확인했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구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고 문자가 와 있네요. 카톡이랑 전화는 차단하고 문자는 스팸 처리했는데 메시지는 스크랩 메시지 함에 저장이 됐네요. 구구절절 긴 문자입니다. 자기네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어머니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왕래를 안 하고 하는 게 보여서 속성으로 친해지려고 일부러 더 스스럼 없이 대한 거다. 남자들이 먼저 식사를 한 부분도 역시 식탁이 좁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없는 데다 빨리 먹고 여자들한테 비켜줘야 해서 식사 속도가 빠른 남자들이 먼저 먹는 거다. 애초에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 어차피 상견례도 끝나고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내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고 그냥 구구절절한 변명이네요.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가끔 들으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남자친구 형 부인이 시어머니 한 분은 정말 잘 만났다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대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 부인한테 말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고 좋으시다고 전해달라고까지 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결혼했다면 형님 될 분도 보통이 아니고 그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빨리고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화를 내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 저는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엎으면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생각으로 꾹 참았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저를 공감 못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이거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겨우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게 늘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 그냥 너무 하찮은 취급이네요. 남자친구라도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더라면 이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을 동반자감으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1년 2개월간 추억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했던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지금 이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엄마를 불러서 좋게 타이르고 서로 좋게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네요.
그렇지만 저도 알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을 하면 결국 지금 남아있는 정도 뭐도 없이 원수처럼 이혼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로 다음날 점심에도 안 가고 자기 아들 마음 고생시킨 이미 예민하게 찍힌 아들 여자친구 결혼하면 뭐 잘해주겠어요? 그쪽 어머니가 우리 헤어진 거 알고 아들 힘들까봐 새벽에 속상해서 혼자 흐느껴 우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울고 싶네요. 엄마 말씀대로 경력 쌓아서 혼자 사는 게 어떨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꽉 닫혀버리고 사람도 무섭네요. 저는 세무회계법인에 근무 중인데 세무 공무원 자격증 시험을 병행하면서 근무 중인데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남자친구 급여보다 제가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인맥으로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는 것 빼고는 이것도 시부모님이 가져가실 거라고 미리 못 박아두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제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실제 경제 활동한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남자친구에 비해 저는 6년째 근무 중이고 엄마가 생활비도 안 받으시고 결혼 자금 모아두셔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제 몫의 유산 조금과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 걸로 지방에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시부모님 사정도 뻔히 알고 부담 주기 싫어서요. 상견례는 마쳤고 3월에 집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염병 때문에 식을 미루고 그냥 집만 구해지면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 여기까지 진행돼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물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상도 읍내고 남자친구 집은 아주 시골이에요. 식장은 잡으려면 다음 주에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해놓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이 와중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형님네가 시부모님한테 소홀하다고 남자친구가 늘 서운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잘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 나한테 부모님 대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었냐고. 그런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로 결혼 깨자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지면 폐인 될 거고 정신병자 될 거라는 이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제멋대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랑이 맞는 건가 싶네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일에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저만 버릇없고 못 배워먹은 사람으로 몰아가진 않았겠죠. 엄마가 상견례까지 한 사이인데 끝을 내도 순서가 있다고 그쪽 어머니랑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다 끝내고 더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걱정까지 드리다니 제가 너무 밉습니다. 당분간 많이 괴롭고 마음 아프겠지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극복하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같이 화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 감사합니다. 돈이나 열심히 모으고 공부 계속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이런 무시 안 받고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공립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돈 되는 사업이면 이것저것 하십니다. 전원주택 건설에서 분양하시고 수산물 도매 일도 하시기도 했는데 최근 부모님 건물에 세를 내었던 식당분께서 이전받아서 장어 전문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전 한국에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 기준에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던 것이 불만이시다가 결국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하셨죠. 미국에서 혼자 적응해 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많이 노력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학생 첫 번째 남친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좀 있는 집 아들이었어요. 저희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커플 반지도 끼워주며 유난을 떨 만큼 친구들 사이에서도 알아주게 화려한 연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만 모르셨지만 남친네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실제로 뵈었었고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셔서 저희들의 만남을 인정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연애는 해도 좋으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친 어머니는 이상적인 분이시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고 좋은 며느리가 줄을 섰다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어요. 만일 제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알릴 거라고 하고 남친의 경제적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친은 부모님의 반대에 쉽게 무릎을 꿇었어요.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싶었는데 충격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남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제가 말수도 적어지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콕하다가 여행을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신 저희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혼자 독립을 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조급해 하시면서 선을 보라고 하셨어요. 전부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약사, 변호사, 의사 등등 여러 번 선을 봤습니다. 모두 제 맘에 안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입는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너가 없어서 등등 핑계를 다 대면서 싫다고 했죠. 그런 와중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현재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놀랄 정도였어요. 그 흔한 동아리 모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국내 가까운 곳에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집, 교회 그리고 학교 도서관만 알았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별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만 했어요.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평범하지 않아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적응하려나 하고 갑갑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소박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항상 기죽은 상태에서 업무 보고는 해서 사실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엄청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사회 물이 들지 않아서인지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라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렸죠. 때 묻은 저는 착한 그 사람에게 끌렸고 자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에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고 뜬금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고 신도시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매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매일 서로 전화기를 붙들고 그날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는 얘기를 들어가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법도 한데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쑥맥이라 그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5살 연상 누나입니다. 그는 오히려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면서 수줍어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 안타까운 남친을 위해서 내 차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너무 좋았죠. 패션에는 1도 관심도 없는 듯 해서 옷도 골라주고 했었는데 제가 코디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그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서 제가 운전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집기들도 센스 있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주었고 제가 사다 준 화장품만 바르고 다녔어요. 남친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낌없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었죠.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35살에 남친을 데려왔다고 뜻밖이라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친 부모님은 제가 연상이라서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이나 태도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아마도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조금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남친의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친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도 드리고 해외에 다녀오면 선물 드리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선물 공세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셔서 우시기까지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죠. 요즘 세상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5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친 부모님의 이쁨을 받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아들이 처음 데려온 여자였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당장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남친과 아침 일찍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시부모님의 선물을 들고 댁에 내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를 반기시나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니 저보다 2살 어린 남친 누나가 나와서 반기더라고요. 조금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게 이상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님만 방에 계시다는데 아들이 왔다면서 안 내다보시고 이상하다 싶었죠.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저더러 잠깐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는데 살짝 긴장이 되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남친도 의아해했죠. 남친 어머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김영진이란 사람 알고 있냐고요. 저는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김영진은 미국에서 동거를 했던 전 남친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한 순간 남친 어머니가 뺨을 세차게 때리셨습니다. 수영이 다 알고 있었니? 나이가 많아서 왜 과거가 없겠냐고 생각했다만 글쎄 그래도 그렇지. 동거를 몇 년씩은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 어디 말을 해봐라 아니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좋다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맘 다져먹고 있었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디에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네. 남친 어머님이 동창회를 나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연상이라며 걱정된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더니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아들이 연상을 좋아하겠냐며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동창 중 한 분이 기겁을 했답니다. 바로 그분이 김영진 씨 엄마였다고 했어요. 하필 김영진 씨 엄마랑 남친 엄마가 동창이라니 정말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사실 남친에게도 과거 동거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민은 했었지만 입 닫으면 모르겠거니 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나를 쫓아나와서 왜 그러냐고 다그치는데 어차피 알게 될 것이니 과거 미국에서 전 남친과 동거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영원히 속이고 싶었다고 했고 어머니가 아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제 우리 사이도 끝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한참을 말없이 땅을 쳐다보다가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남자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된 거라고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 남친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뜻밖에도 결혼을 앞당기자고 했어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면 따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니 마지못해서 반승낙을 하신 상태라서 빨리 밀어붙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장에 억지로 나오신 남친 부모님의 표정은 웃지 않으셨고 저는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눈치만 살펴보셨고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전 남친과 동거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형식적인 말만 오간 뒤에 저희 엄마가 구체적인 결혼 절차에 대해 말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원래는 결혼을 이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서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야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그쪽에서 서두르셨으니 아쉬운 대로 신혼집 장만은 그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를 깜짝 놀랐어요. 단도직입적으로 34평 포스트코 더샵 가격이 5억 3천 정도 하던데 그걸로 집 해주시면 따로 예단 예물은 생략하기로 하죠. 저희 아들 몸뚱어리만 보내겠습니다. 어이없구나 생각되시면 결혼 물리시면 됩니다. 남친 어머니가 작정한 듯이 완전 굳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남친은 어머님한테 왜 그러냐고 눈치 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아드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냐고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그쪽 같으면 며느리 될 아가씨가 5살 연상인데다가 수년 동안 다른 남자랑 동거한 사실을 깜찍하게 숨기고 아들한테 접근했다면 그래도 이 결혼하라고 보내실 건가요? 그렇게까지 결혼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쪽에서 집과 결혼 비용 다 내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막말을 하냐고 테이블을 치고 뚜껑이 열리셨습니다. 남친도 자기 엄마를 제재시켰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남친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과거 있어도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하시려면 따님 포장 잘해서 보내세요. 하시고는 상견례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뒤따라서 남친 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인사만 하고 나가버리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고 저를 쳐다봤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딸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라고 달랬습니다. 남친은 다시 들어와서 꼭 설득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무례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보면서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사실 남친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님이 저렇게 싫다고 하시니 무시하고 결혼한다 해도 행복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일단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은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본 뒤에 생각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